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그리고 총선을 딱 80일 남겨두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럴 수가 없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신문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인데 조선 동아 중앙 일보 기사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자,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거부, 대통령실 사퇴 요구, 한동훈 할 일 하겠다. 한동훈 용산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지지 철회를 시사했다. 여건이 총선 80일 앞두고 대혼란에 접어들었다. 한동훈 이관섭 회동, 공천 등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 보고 할 일을 할 것이다. 사퇴 거부. 용산은 비대위원장 거치에 우리는 관여를 안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일보 3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핫 이슈 해서 대통령실 한동훈이 불공정 공천, 당내에서는 실제 원인은 명품백 문제다.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왜 충돌했나. 이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21일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이날 여권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긴박하게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불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위원장은 7시간 만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사퇴 요구서를 일촉했다. 그리고 이날 인터넷 매체 쿠키뉴스는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 지지, 철회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7일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공식화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식 줄 세우기 공천, 이런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쿠키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쿠키뉴스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위원장 거치 문제는 당의 결정을 맡기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쿠키뉴스는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기사를 실었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국민의힘 이용 의원,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했고, 그 용산의 기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당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원이죠. 이용, 초선 비례대표위원인데, 이 기사를 여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공천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형 문제에서 본격화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 인사들, 이수정 교수나 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옹호 비슷하게 했죠. 또 특히 이 김경률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한 것이 대통령실과 친윤들을 자극했다. 자, 이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김경률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어제 저녁에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간접까지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커져서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여사 문제는 기획에 의한 함정몰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죠. 그 자리에는 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통보 비슷하게 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죠. 비대위원장에서 그만 물러나시오.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이 수습을 하는 노력을 또 이관섭 비서실장이 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왜 사퇴를 하라고 하느냐. 이유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를 따로 봐야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고 사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공천권을 사유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번 이 발표를 했죠. 한 번은 인천에 가서 계양을 이재명 지역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투입하겠다. 이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마포을에 김경률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는 김경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마포을의 내륙고전. 김경률과 관련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디올백, 대응에 대한 불쾌감이 있다. 김경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 김경률이 이런 말까지 했죠. 프랑스 혁명을 불러온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때문에 김건희 여사 백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해버린 거죠. 이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이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래서 프랑스 루이 16세 국왕 적대국이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적대국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적대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프랑스 안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기와 업무가 있었다. 질투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여러 가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떤 성적인 스캔들도 일으키고 또 보석 같은 거 사치를 해서 프랑스 혁명이 유발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아니고 적국에 정략 결혼해서 갔으니까 모함이 있었다.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김경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명품백 논란과 같이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화가 났다,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지지 철회 통보를 하고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이 국민의힘 공식 공지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을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을 하겠다. 거부한 거죠. 사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부를 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디올백 수수 논란 대응에 섭섭함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관섭
그 비서실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률 발언을 왜 저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이 함정 몰카에 그 주안점을 뒀죠. 그런데 함정 몰카의 이거는 불법이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결국 뭐 사과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태경, 이용호, 뭐 이수정 계속 사과론을 확산을 시켰죠. 거기다가 이 결국은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까지 김경률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섭섭함도 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사퇴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이용, 특히 모든 친윤계가 아니고 이용,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이용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론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 채팅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3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윤과 거리두기, 영부인 리스크에 23일 만에 파열음,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정치 불만 기류, 윤한 관계 변모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골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바꾼 주요 변곡점을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나온 인물이죠.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자, 그때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함께 일할 1순위 인사로 한동훈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한동훈은 3차장에 올랐고 검찰총장을 할 때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등을 수사했다. 그리고 막 자천을 4번이나 자천을 당했죠. 추미애로부터. 2022년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대표 지위인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 일각에서는 용산 직할 체제로 바뀌었다.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민주당에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사람 관계가 좀 미묘하게 바뀝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역시 사람에게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영분 리스크를 확산하는 게 과연 총선 전략에 유리하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총선 전략을 감안해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펼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용산을 자극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죠. 36번의 이 공개 행사 발언 중에서 윤석열 이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도적 차별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남동 간주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를 꿈꾸면서, 다음 대통령을 꿈꾸면서 자기 정치 행보를 한다는 불만 기로가 묻어났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서울 마포월 출마를 언급하면서 공천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맞은 점도 작용을 했다. 자, 중앙일보는 3면에서
그럼 김경률은 뭐 한동훈과 어떤 관계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김경률은 한동훈의 입 문정부 때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 김경률은 이 사태를 사실상 촉발한 인물이죠.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숨은 입이 김경률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연은 오래전부터 밀접했는데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천되거나 탄압받을 때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곤 했다.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이 김경률이 뭐 SNS 이런 글을 올려서 한동훈을 옹호하고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탄압받는 처지가 되면서 두 사람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고 김경률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나가버렸다는 거죠. 김경률이 원래 이 뭐 좌파 운동권 출신인데 조국 사태 때 일종의 사상 전향을 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원이 됐는데 이게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백을 그냥 뭐 던져놓고 가는 그 김건희 여사를 방문을 해서 함정을 팔아가지고 던져놓고 가는 그리고 1년 이상 그 백을 사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철저한 함정이었는데 그것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비교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그 앞질러 나간 거죠. 본인이 이 어떤 생각에서 본인의 뭐 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리고 이거 이 프랑스 혁명을 불러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정에 빠진 그걸 가지고 너무 가대 포장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김경률을 발탁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그럼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선거 이제 80일 남겨놓고 이거 잘못 처리하면은 여건이 완전히 공멸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선거가 너무 촉박해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또 무너진다면 이거 정말 수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용산 대통령실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그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아직 뚜렷한 묘수는 지금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뉴데일리 오늘 아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끝내 사퇴하면 윤 차기 국정 운영 및 총선에 치명상을 입는다. 총선 패배하면 임기 3년 남은 윤석열 정권 레임덕 불가피. 여당, 민주당 이번에도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한동훈식 돌파 방식 그리고 대통령실로 대변되는 용산의 방어 논리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 갈등의 골이 지금 여과 없이 세상에 지금 알려져 버렸는데 문제는 8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은 임기 3년 남은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는 구도다. 식물 정권으로 전락을 하면은 범야권은 대통령직 사퇴를 하다. 그러니까 탄핵, 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권 안팎에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은 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실도 한 발 빼는 모습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의 그 사태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한 발을 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관섭 그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모든 신문이 일면톱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 해명은 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금기로 여겨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한 전공법을 꺼내서 깨버리는 것은 김경률이다. 김경률은 명품 가방이 주가 조작 의혹보다 국민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친윤계와 용산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가졌는데 김경률에 대해서 공론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촉매자가 된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의혹에 대한 발언과 뒤이어 이어진 김경률에 대한 지지 선언이었다. 그 마포을에 출마를 시키겠다는. 그래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였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함정 설치해가지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있어야 된다고 한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걸 김경률이 확산시켜 버린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김경률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를 정청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출마시킨다는 것을 직접 언급을 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당내 친윤계 등은 사실상 전략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 도입을 위배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사천에 그 방점을 찍어서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죠, 이거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후광은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에 극단적 결단을 하던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친윤계에서 한동훈 위원을 물러나게 하던 이 같은 강대강 상황은 앞서 박근혜 정권 탄핵을 통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만 웃게 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중이라도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그 체제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총선을 맞게 되죠. 80일 남았습니다. 김경률 이 사태를 중간에서 막 확산시킨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이간한 그 결과적으로 이간한 꼴이 됐습니다. 김경률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그래서 김경률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사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민주당은 지금 뭐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온갖 비난을 받지만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면 사진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오찬해동 공평한 공천 중요. 자, 이해찬과 이재명이 어제 오찬을 했는데 이해찬은 이재명의 후견인이죠. 후견인인데 지금 둘이 오찬을 하면서 향후 공천 같은 전략을 모색을 했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해찬은 이재명 대표가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다. 생환했다. 그때 피서업을 염두에 두고 생환을 했다. 그래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게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은 빠르게 총선의 골격을 갖춰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체제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동훈 체제가 좀 비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